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바보들의 엉뚱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저 지역은 얼마인데 이 지역은 더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논리로서 이 세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서울이 이 정도 가격을 했어. 그러면 인천이 이 정도 가격을 해야 되겠지? 인천이 이 정도 가격을 하면 수원이 이 정도 가격을 해야 되겠지? 수원이 이 정도 가격이면 용인이 이 정도 가격이야지? 용인이 이 정도 가격이면 대전이 이 정도 가격이야지? 이 정도 가격이면 청주가 이 정도 가격이어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고 원주 돌고 춘천 돌고 나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돼서 결국엔 이 사이클이 이렇게 완성된 다음엔 다시 서울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이런 무한 동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따라서 이곳이 이만큼 오르면 저곳이 저만큼 오르면 이곳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얼마니까 나는 얼마, 너는 얼마니까 나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또 서울이 재차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는 이런 허망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무한 동력이에요.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무한 동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콘센트죠. 자기 콘센트에 자기 플러그를 꼽아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있죠. 배터리. 이 배터리가 있어요. 서로 충전을 하면 평생 충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실은 무엇이냐면 현실은 이 힘이죠, 힘. 힘이 없이는 무한동력이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 에너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게 바로 경제 성장률, GDP 이런 거예요. 수출 데이터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무엇이다? 경제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그게 경제 성장률이 결국엔 이 GDP가 뭐다? GDP가 무엇이다? 가계소득이에요. 가계소득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올랐다.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가계소득이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뭐 별 이야기는 없죠. 자, 코스피가 1000포인트였는데 과거에는 1000포인트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2000포인트가 됐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3000포인트가 됐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의 경제가 그렇게 경제가 성장했다. 따라서 가계소득이 성장했다.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올랐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만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KTX가 생겼어. 지하철역이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바보들의 엉뚱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 지역은 얼마인데 이 지역은 얼마? 이게 아니란 거죠. 결국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의 경제 보이죠? 3만 달러에 갇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3만 달러에 갇혀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주택들아 왜 안 사? 너 그러다가 벼락거지 돼. 라고 하는데 경제는 어떤다? 갇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싶으면 40대가 동년배에게 말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 동년배에게 너 뭐 했어? 너 그러다 벼락거지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집을 안 갖고 있는 10살짜리, 15살짜리한테 그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말 못하죠. 자, 20살짜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말 못해요? 아, 그들은 부동산을 살 게 아니잖아. 아직 그 나이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물건을 받아줄 사람 누구예요? 그죠? 지금 20대가 받아줘야 되겠죠. 몇 년 후에? 10년 후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25살짜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가격에 10년 후에 5억, 6억 더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놓고 보자고요. 대한민국 어디다? 3만 달러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 3만 달러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가격 조정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올라오면서 다 올라왔어요. 지금 분양가 올라온 거 보이죠? 분양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 비용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무슨 가계소득이 올라온 거죠. 그럼 그 가계소득을 만족시키려면 건축비도 당연히 올라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올라요. 자, 따라서 이렇게 다 올라온 거예요. 지금 현실은 이렇게 올라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살짜리, 25살짜리가 무주택자잖아요. 10살짜리, 15살짜리 무주택자예요. 그럼 얘들한테 말해야 돼요. 너 지금이라도 사야 돼. 15살짜리한테 말해야 돼요. 너 지금이라도 사야 돼. 제가 왜 지금이라도 사죠? 자, 봐봐. 너 15살인데 앞으로 20년 후에 네가 35살이 됐을 때 대한민국 6만 달러에 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보다 분양가는 2배 올라. 너 지금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이게 이제 일본이라고 했고, 일본이 이제 지난 30년 동안 GDP가 옆으로 기었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너 지금 사야 돼. 자, 왜 지금 사야 돼요? 하면 그런 거죠. 야, 너 앞으로 일본이 여기서 2배 성장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2배 성장을 안 한 거 옆으로 기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살짜리가 15년 후에 35살이 됐을 때, 아니면 지금 25살짜리가 10년이 지나서 35이 됐을 때 물어보겠죠. 저기요. 아니 당신도 3만 달러 때 샀어. 당신도 3만 달러에 분양을 받았는데 나도 3만 달러 때 분양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여전히 가계 소득은 똑같은데 내가 왜 분양가를 5억이나 더 비싸게 사야 돼요? 내가 왜 분양가를 3억이나 더 비싸게 사야 돼요? 내가 왜 분양가를 2억이나 더 비싸게 사야 돼요? 나랑 당신은 똑같으니까 나 10년치 연봉 모으면 너랑 나랑 똑같으니까 나도 당신이 분양받았던 그 금액으로 분양해줘 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유주택자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야? 10년 전에 15년 전에 가격으로 신규 분양이 나오네? 나랑 동일하네? 자, 이게 바로 일본의 지금의 일본을 가서 보면 놀랍게도 아파트 빌라의 가격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다? 일본이 지난 일본의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비슷한 월급을 받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4만 달러 국가가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가 지금 30살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10년 더 지나면 자, 이 25살짜리 말하는 거죠. 4만 달러 국가를 물려주세요. 당신보다 10살 많았던 사람들이 그 국가를 당신에 물려줘서 당신은 여기 이 지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사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 전부 다가 아니야. 개별 몇 건 가지고 당신은 이 금액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결론은 자,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케이.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이유는 내일 우리는 4만 달러 국민이 되는 거예요. 자, 4만 달러 국민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1년 안에 삼성전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4만 달러 국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화학업체들이 놀랍게도 전 세계 1위 화학업체가 돼 있다는 얘기죠. 4만 달러 가면 더 이상 부품 소재에서도 대한민국이 너무나 월등하다는 거예요. 4만 달러, 4만 3천 달러 이 정도 된다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닥치고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피의 화학업종 관련된 기업을 산다면 왜 제가 화학업종을 말하냐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게 지금의 화학업종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이 3천억밖에 안 해요. 지금 영업이익이 2천억, 3천억인데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안, 3천억, 4천억밖에 안 한 화학업체들 많아요. 정유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뭐 퍼가 2, 3밖에 안 돼요. PBR은 막 0.3배, 4배. 자, 대한민국 4만 달러 가려면 이 기업들이 못해도 10배씩은 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주식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왜? 아니 4만 달러를 간다는데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그냥 4천을 찍는다는 건데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봤나요? 안 보이죠. 현실은. 자, 그럼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도 1% 마이너스 1%고 3%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지금 4만 달러까지 모으려면 또 GDP를 모으려면 대략적으로 10년 걸리겠죠. 3%씩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자, 우리가 무주택자한테 야, 이게 하나의 순환이다. 인 거죠. 그래서 이거 삥삥삥삥삥삥삥 돌고 나서 다시 서울 또 올라가고 삥삥삥삥삥 올라가서 다시 서울 올라가고 무한동력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GDP가 오르고 있었다. 경제 성장률이 오르고 있었고 이 오른 걸 토대로 가계 소득이 오르고 있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38,000, 39,000 이 4만 달러 이 선 있죠. 이 선을 최소한 38,000을 돌파했을 때는 분양을 안 받았고 무조건 구축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3만 3천에서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기다려 봐야 된다. 기다려라. 어차피 분양가도 못 오른다. 그리고 니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어차피 걔들도 지금 분양가가 한계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 현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가계소득을 엄청나게 올려야 돼요. 어떻게? GDP를 올려서 경제성장률이 나와서 올려가지고 무주택자를 혼내줘야 되는 거죠. 너 왜 안 샀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넌 대한민국을 믿지 않았던 거야. 대한민국을 믿지 않았어. 대한민국의 GDP가 3만 8천, 3만 9천에 찍혀 있었음에도 너는 대한민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벼락거지가 된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현실은.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도 경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링크를 걸어둔 거예요. 이 말은. 자, 결론은 오늘인 거죠. 부동산 바보들 엉뚱한 생각은 대한민국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순환하면 결국 다시 또 서울이 오를 거다. 참 좋은 거죠.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도 너무 쉽잖아요. 일본 총리들은 대체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도쿄의 집값을 올리면 다른 집값도 계속 따라서 오를 건데 너무 쉽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그렇게 헤맸던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서울대 학생들의 월급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도쿄도에 다니는 애들의 월급은 옆으로 기었다. 결국 그래서 서울대와 도쿄대가 비슷해지니까 결국 일본과 한국의 자산 가치도 거의 비슷해지더라 라는 결론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